대한민국 기무사 우리 기무사 사령관이셨던 안녕하세요. 충성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고 충무등 좋습니다. 세월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령관님. 예. 아니 사령관님 요 얘기부터 했는데 오늘 뉴스가 한미 연합사가 지금 국방부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평택으로 옮긴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네요. 평택.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권 이동 이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연합사가 우리 국방부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한미군이 난 평택으로 갈게. 아니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미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평택. 니네 오든 말든 어디 먼저 간다고 그러고 선언해 버렸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그 네. 평택으로 간다고 해서 네. 뭐 연합사 기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안에 뭐 벌써 한미 연합 작전 연합사라는 것은 국방부 합참 옆에 있다고 해서 연합 작전하는 게 아니고 연합사 자체의 각 참모 부서에 네. 한미 연합 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령관은 미군이 하고 부사령관은 우리 한국군 대장이 하고 네. 또 그 각 참모부에도 네. 부장의 미군이 하면 차장은 한국군이 하고 네. 또 한국군이 부장을 하면 차장은 또 미군이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서로 연합작전 시스템을 갖춰 있기 때문에 국방부 합참하고 별개로 작전 수행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체 그러나 국방부 합참 옆에 상징적으로 연합사는 안 옮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평택으로 간다는 네. 것은 연합 지휘할 수 있는 그 시설은 평택에 다 돼 있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간다고 할 때는 저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한국 군하고 미군하고의 약간 뭐 파열음이라고 그럴까요? 한미 동맹이 약간 긴장 상황이라고 할까요? 뭐 그 지난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미군에 있는 그 해군 정찰기가 떴단 말이죠. 그렇죠. 평택에도 있는데 그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그곳에도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주일 미군에도 그 한국인 출입을 금지시켰답니다. 출입을. 그다음에 연합사 여기도 한미 연합 작전을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이 있어요. 위락 시설이. 거기에 그 한국인들도 출입을 일부 허용된 사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이제 저희들을 못 믿는 거죠. 미국 쪽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못 믿는구나. 뭐 이제. 누가 간첩인지 모르니까. 연합사 내에서 하는 일도 바로바로 새 나가니까. 그 새 나가는 것이 한미 연합 작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 군인에 의해서 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국방부 합참에 우리가 현역 시절에도 어떤 것을 그 기한하고 계획을 세우면요, 그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알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국회로 가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써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장교들 이렇게 할 때는 실은조사도 하고 엄격하게 해서 보직을 주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장교지만 출신 지역에 따라서 솔직히 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계급은 달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어떤 시민단체하고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적어도 저희들이 군생활 할 때는 부부, 가정, 집에 가정에 와서도 부인한테도 군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었어요. 그게 군인들이 군인 마누라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와도 대화가 없는 거지.
늘 생각하는 게 군대 일만 하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군사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군사 일밖에 모르는데 와이프한테 그 얘기는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기밀이니까 얘기는 못하고. 얘기 안 했죠. 기밀이 아니라도 아예 안 안 하지. 했지. 인사에 관계되는 거 모든 것을 소위 군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기밀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기강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이 지금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 계획 세우고 뭐 하니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택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보면은 야 얘들하고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면 야 이거 뭐 우리가 같이 논의한 거 이런 게 뭐 시민단체나 신문 언론이나 요즘 이제 청와대로 바로 또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야야 우리 그냥 평택으로 가자. 그거예요. 그거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군에도 간첩이 뭔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 간첩이라기보다 바로 군의 간부들이 자세가 정치권하고 줄을 대고 어떻게 출세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런 분위기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문민정치가 되면서 네. 과거에는 직속 상관에게만 충성하면은 네. 평정받고 진급할 때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진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한계 문민정치라고 소위 들어오면서부터는 청와대 바깥에 정치권의 줄을 잡는 친구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 바이패스. 우리가 그 소위 문민정치로 갈 때 제일 군이 우려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장교들 그 동향을 간부들 동향을 소위 때부터 1년에 2차례씩 정기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사고를 저지를 때는 그때 보고를 해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진급을 할 때 주요한 보직을 둘 때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적격자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당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진급을 안 시켰죠. 성분이 좀 위험하니까. 성분보다도 그 물욕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 부대 공금도 그냥 본인대로 쑤셔 넣는 그런 물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돌리고. 군용 물자를 또 팔아먹거나 과거에 보면은 부정을 돈에 대해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하 지휘 통솔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통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폭언을 하고 또 술버릇이 막 심하고 말이죠. 소위 고급 장교로서 어떤 특수직에 근무할 자질이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분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요소별로 정말 엄격하게 그걸 분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잠깐 1, 2년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휘관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아부하고 뒤로 엉뚱하지 어떻게 알아요, 지휘관이. 그런데 그런 것이 정보 수집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의 자기 동료나 주변 상하에는 정확하게 비친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올린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김영삼 정부 돌아서부터 그 무력화됐고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남재준 참모총장하고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보안사 블랙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다음부터 폐지해버렸잖아요. 전혀 기능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정말 정치권에 줄대는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제. 아무리 전에 우리 그 여러분들이 막 소위 군부 독재를 하는 그 시절에도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대통령이 장군을 시키고 싶어도 사단장 군단장을 내보내고 싶어도 각하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딱 하면 알았어 딱 그래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적어서 지시하는 대로 바뀌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합참 연합사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부서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저쪽에 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명감이나 충성심이나 그 보안의식 이런데 정확하게
정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연합사의 기밀 같은 게 너무 새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한국군은 못 믿겠다. 니네는 국방부에 있어라. 우리는 평택으로 간다. 이러고 주한미 사령관이 평택으로 가겠다는 안을 이거 그냥 던져버렸으면 말하자면 상의도 없이 그냥 우리는 평택으로 갈 테니까 니네가 평택으로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나 그까지도 못 봤는데 큰일 났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작권 문제가 이제 꼬일 수 있는 전작권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제 들어오는 거죠? 전작권이 우리한테로? 지금 들어오는 건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네. 지금 한미 연기만 간에 된 상태죠.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현재 그 받아올 시기라든지 조건이 네. 그냥 들렁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논의하고 네.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렇게 급히 서둔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올 수가 있죠.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연합사 내려간다고 해서 아직은 한미 연합작전 체계이기 때문에 네. 당장 무슨 연합작전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않는데 이 앞으로 슬기롭게 잘 이게 조치가 되기 상당히 어렵게 됐네요. 그러게요.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이거는 현명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를 일단은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게 하고 모르겠어요. 뭐 그는 보안 유지 때문 안 돼 가지고 간다면은 아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군 쪽에서. 안 받을 수도 한국은 있겠네. 도저히 못 믿겠다. 연합작전을 하되 니넨 거기서 있고 우리는 우리들 전시에는 같이 뭐 어떻게 하지 그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거기 근무하는 우리 장교 간부들이 문제가 아니고 연합사에 출입하는 민간인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내려간다면은 뭐 별개의 문제죠 이거는. 그러나 같이 근무하는 우리 한국군 장교들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만 내려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저 월남 때요 그 미군이 엄청난 그 군용 자산을 자유월남에 주고 갔잖아요. 나중에 철수하면서. 그렇죠, 다 그랬더니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도 간첩이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공군 조종사가 간첩이야. 그래가지고선 이거 해가지고선 공군 조종사 팬텀기 옛날에 팬텀기를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고 월남 때. 전투 중에도 전쟁 중에도 네. 월명군들이 월남군한테 보급한 총 시레이션 이런 걸 묻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시레이션 그거 그 월명군 통조림 이런 거. 월남군 네. 베트남군 안에 네. 저쪽 베트남 놈들이 다 있은 거예요. 그리고 부정부패하는 놈들이 장개석 군대하고 똑같은 거지. 작년 미군이 엄청 대줬잖아. 네. 이게 뒤로 빼돌려가지고 모택동 군에 가서 유지가 됐다고요. 군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끊는 거예요. 저는 그리 얘기를 합니다. 다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이유는 다른 것도 다 국민들도 잘했지만 적어도 우리 군이 썩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군이 그래도 사관학교 육해공군 해병대 이 근가는 사관학교 출신들 정말 4년 동안에 비스트 트레이닝 받고 특권 정신 받은 이런 사관 출신들이 군을 자하고 나서부터는요 군의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그래 그게 아니 근데 월남에는 그 간첩이 빼뚜껑에 간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군에? 군대 자체가 썩었지 부패. 아니 썩은 것도 있지만 간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첩도 있고. 지금 우리 군은 간첩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우리 후배 군인들에서 좀 말씀하시기 지금 뭐 군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느낌으로 딱 봤을 때 10년 됐는데 2003년에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시시한 공작 다 치우고 군부 공작에 집중하라고 그랬어. 이건 뭔 말이냐? 이미 우리가 정부 각 부처 기관은 다 장을 했다 이게. 장했다. 근데 군은 아직 장을 못했다. 그러니까 군부의 간첩 침투 공작을 집중하라 하고 2003년에 그 지시를 이제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래 했다면은 집요하게 계속 했다면은
군의 간첩이 있다고 봐요. 상당히 들어왔고 상당한 계급까지 올라가서 수도 있었던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우리 때만 하도 또 한동안 국가보안법이 이 전두환 셌지. 대통령이 폐지하기 전까지는 셌죠. 무섭지. 신원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장교 그렇죠. 들어올 때. 예. 그래서 그 연좌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예. 체계 건장해도 합격을 해도 그게 딱 걸리면 합격 안 시켰어요.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없어져 버렸죠. 벌써 없어진 지가 뭐 전두환 정권 이후니까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 불순 분자가 장교로도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 우리 육사 그 12기죠. 그 선배분 한 분이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 제항군인회가 있고 평화 뭐 제항군인회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한 분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알아봤더니 그분은 육사를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6.25 때 아마 위에 아버지가 인민군에 그 하고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원조사하러 내려가는 그 조사관이 예. 그 마을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골 멀고 하니까 좀 대충. 어느 정도 가서 대충 했던가 봐. 그래서 신원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육사로 왔는데 결국 거짓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건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한테 배우고 이 의식과 소위 말 의식과 어릴 때부터 그리 되면 못 부르는 저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거를 어머니한테 어릴 때 배운 거야.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까지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저희 지역까지 저의 처에 들어갔다고요. 저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 가서 네. 저희는 고성인데 진동까지 인민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선발대가 왔던가 봐. 어머니 얘기가 야 그 빨갱이 놈들은 정말 못 쓰겠더라. 고추밭에 와서 고추 대 하나에 몇 개 열린 거 다 세더라는 거야. 그 고추밭에 고추 하나씩. 그다음 배 하나에 몇 알이 붙었는지 세고 그 곱하기해서 앞으로 그 공철에 갈 거 그 준비를 겪으면서 잠깐 그렇게 겪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군이 반격을 해서 물러갔지만은 야야 그 빨갱이는 정말 안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어릴 때 야 그렇게 지독하다 이러던데 반면에 그 인민군에 종사하고 인민군을 지원한 그런 사람들은 야 인민군 대 이 북한이 좋고 말이야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가진 놈들이 다 가져버리고 없는 사람 착취하고 사는데 야 공산주의를 보니까 똑같이 공동 소유해서 같이 일해서 필요한 만큼 그거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게 공산주의 기본 아닙니까? 네. 내가 능력이 1이면 1만큼 일하고 필요한 거 10이면 10은 반 준다 이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도둑놈 신보죠. 그 일도 안 하고. 그래 줄 수도 줄 수도 없고. 공산당 간부, 공산당에 이 발붙여 있는 권력의 핵심 그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머지는 다 착취 대상인데 말을 그리 돌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사고와 사상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바로 그 부모, 형제들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영향을 미친. 그래서 우리가 신원 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고 그래서 걸려 들어오더라도 그게 나중에 발견되면은 주요 핵심 보직을 안 줬어요. 옷을 벗길 수는 없잖아. 그러나 핵심 보직은 주요 군사 기밀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차단시키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그게 한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노태우 10년 예. 그리고 김영삼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7년 57 35 아니야. 35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원조회 이런 게 느슨해져서 불순분자 다시 말해서 빨갱이의 후손도 다 육사 가고 해사 가고 공사 갔다. 그래 거기서 크면서 손혜원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완전 빨갱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막 건국 훈장을 받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도 대놓고선 막 기밀 빼서 이거 위험하죠. 북한에서 간첩을 만들고 접선을 할 때
북한은 얼마나 집요하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건국 과정에서 또 6.25 전쟁 과정에서 자기들하고 협조를 하고 함께 싸웠고 연결된 사람들은 전부 족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간첩을 저 분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접선을 해가지고 간첩을 교육을 시켜서 심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임덕규 회장님 이분이 그 예천분인데 자기 그 사촌가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6.25 때 인민군의 자원 입대 싸우다가 그 죽은 유복자였대요. 알로 태어났는데 여동생인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야 니 어려운데 어떻게 사나 했더니 자기 오빠 나 연금 받고 산다더래. 그럼 연금 무슨 연금 했더니 김대중 정부 때 김정일이가 아마 그런 유복자 자녀들 명단을 주면서 연금 주라고 했던가 봐. 김정일이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래. 우리 새까맣게 몰랐죠. 지금 전 처음 하네요. 지금 뭐 훈장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빼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김일성한테 충성한 그 가족들한테 우리 몰래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이걸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지금 무슨 이념 타령이냐. 이미 냉전은 다 깨졌는데. 그런 얘기 하죠. 지난번에도 또 그러대. 대통령뿐입니까? 뭐 정치인들, 뭐 일반 학자들,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텔레비 요즘 나와가지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빨갱이 소리 하느냐, 이념 타령하느냐, 색깔 논쟁이냐. 공공연하게 지금 무슨 색깔 논쟁이냐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북한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하고 체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통일 투쟁 과정에서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냉전은 안 깨졌고 이념 투쟁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표를 찍는 일반 국민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수구 꼴통 거구라 그러고 색깔이 이제 없어졌다. 빨갱이 어디냐? 이 이념 전쟁 같은 소리 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진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그게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공직도 과거에는 그렇게 차단을 시켰는데 이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인체로 생각하면은 암 세포가 한두 군데 있을 때는 그 수술요법이 되잖아. 그 온몸에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 자연요법밖에 없다고. 뭐 자연의 산속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만 동포가 전쟁 불안 없이 평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빈부 차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서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살게 해주고 취업도 알선하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민 취업 가지고 또 자기 집도 한 번 가지고 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살아가다가 어떤 사유로 절망적인 이런 그런 것도 국가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면은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 소유를 하면서 배급을 해서 주니까 초기 단계는 좋았지. 좋다기보다 살 수는 있는 거야. 집도 다 배급제로 주고 이래 하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아니잖아. 네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하니까. 그 김순조도 처음에 넘어와가지고요. 은행인가 취직을 시키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 김순조가 제일 고민이 내가 뭐를 해야 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봤대. 난 뭐하면 그건 네가 일 찾아서 알아서 해. 자리 줬으니까
그 적어하는데 굉장히 공산주의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특히 그다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전체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보살펴서 잘 살고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그리 살아가도록 해주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저거는 저 친구는요. 예. 나 이런 거 봤어요. 저거. 김정은이가 민주 사상에 접근하니까 우리가 그 옛날 이제 한국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뭐 저기 이제 정권의 색깔에 맞춰서 빨고 있는 거야, 저게. 송영무 어디 저는 헛소리를 하고 저걸 데려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광의를 반대가 아니지. 회장님하고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야전에서만 군생활하지 모른다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그건 맞추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네. 김대중 정권 때 벌써 국방부 합참에 미래 전략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은 없다는 거야. 통일 후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통일 후에 군고주를 만들고 있더라고. 내가 이처럼 얘기했잖아. 예. 똑같은 사고야. 김정은이가 자본주의 받아들인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하노이 딜이 없을 거라고 내가 단언히 얘기, 네. 한 달 전에 연설을 한 이유는 김정은이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김정은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적화 통일이죠. 자, 그렇죠. 궁극적 저가 통일인데 기본적으로 할아버지를 물려받은 북조선 김일성 왕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지키는 거고 우리는 저가 통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인데 이거 하려 그러면은 핵을 가지고 우리 먹을 때까지 계속 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미국하고 거래 딜 해가지고 미국 몰아내고 우리가 적화를 해야 되는데 남쪽에 공갈 쳐서 받아들이고 우리를 와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잖아. 그 핵 포기 못하는 거야, 죽어도.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이 포기된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난 이전 사단장 때부터 그런 소리를 했어. 올 때 교회에서 입문 오고 할 때 물어보면은 사단장 하실 때부터 그 얘기 하셨어요? 훨씬 그 전부터 했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나 2003년 그때 뭐냐면 그 육자 회담에서 타결이 돼가지고 핵이 이제 포기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야. 북한이 육자 회담에 합의를 봤을 때야. 그러니까 다 핵 포기하고 노는 줄 알지. 그래서 와서 교회 단체 묻더라고 내한테. 이제 북한도 핵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길래 북한에 만약 대화와 협상으로 핵이 포기되면 저 손에 장을 찢었어 그랬죠. 송영무는 내가 반대 얘기하는 거야.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본주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송영무는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참 인신공개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모른다니까. 무슨 공부를 했어. 뭐를 해서 저게. 몰라요. 이런 북한에 대한 본질이나 체제 대결에 대한 본질이나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나 이런 거를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막연하게 앉아서 생각하면 우리 뭐 정치인들도 이야기하고 더욱이나 이 정권의 국방장까지 하고 다 그 사람들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되면 김일 체제가 절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가 뭐 서희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유사상, 자본주의를 안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 하는 그 뉘앙스는 이거예요. 이런 허 장군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수국골통들이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좀 이젠 시대가 아니다. 그거 좀 벗어나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엊그제 그 동해안에 미사일 쏘고 두 분 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훈련이래요. 일본을 향한 거예요? 미국을 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죠, 딱. 우리입니다, 우리. 자, 보세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 하니까 늘 막 오지랖 떨지 말고 네가 당사자가 돼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내 김정은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진짜 대리인이 돼가지고 네가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하고
네가 소신껏 그냥 철도 도로 깔고 개성공단 그거 제기하면서 하면 되는데 왜 미국 눈치를 보면서 하느냐? 그거 하라고 그 지령 아닌 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지시 아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돌파구로 말을 했는데 쌀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쌀 주겠다니 뻥 쏜 거야. 그것도 2주년 취임날 2차 촛불을 쏴주더만. 쌀? 이 자식아 내가 내한테 뭐 쌀 좀 받으려고 한 줄 알아? 한 방 더 먹어 하고 더 큰 거 쏘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란 말이야. 쌀이 아니다. 쌀이 내가 지금 급한 게